3,500억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전 세계가 예상했습니다. 한국 끝났다고요. CNN,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한 목소리였어요. 이번엔 중국한테 다 빼앗길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절반은 문 닫을 거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 터진 그날 밤, 거제도 조선소에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수천 명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도대체 뭘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6개월 후였습니다. 세계가 또 놀랐어요. 한국이 괴물을 만들어냈거든요. 길이 448m, 축구장 4개 크기의 금속 도시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가스를 뽑고 액화하고 저장하는 괴물이요. 미국과 유럽이 20년간 실패한 기술이었어요. 그때부터 전화가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모잠비크.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세계 10척 중 6척을 한국이 독점했습니다. 관세가 무색해진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졌어요. 미국이 당황했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백악관을 찾아갔거든요. 관세 철회하라고 했어요.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물러섰어요. 관세를 보류한 겁니다. 한국 기술한테 무릎 꿇은 거였죠. 그날 미국이 차세대 폭격기를 자랑했습니다. 2조 원짜리요. 세계 최강 무기래요. 하지만 같은 날 한국은 바다 위에 3조 6천억짜리 공장을 띄웠어요. 폭격기는 파괴하지만 FL 엔진은 창조합니다. 세계가 선택했어요. 한국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과 유럽이 20년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5년 만에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문을 두드린 걸까요? 관세 폭탄이 어떻게 축복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벌어진 기적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 기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관세 폭탄이 터진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연입니다. 42살이에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소개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대요. 한국 조선업에 3,500억 원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어요. 불공정 무역이래요. 한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덤핑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500억이요? 말도 안 됐어요. 우리가 만드는 배 한 척에 수천억씩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조선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사 도착했을 때 이미 난리였습니다. 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어요. 다들 패닉 상태였습니다. 재무이사가 소리쳤어요. 이번 분기 수주 다 날아갔어. 유럽 바이어들이 계약 재검토한대. 중국으로 돌아선다고 해.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영업본부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끊고 나서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 회사래요. FLNG 발주 보류한대요. 미국 눈치 본다고 해요.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FLNG요. 우리가 5년간 목숨 걸고 개발한 프로젝트였어요. 사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상무, FLNG 1호기 완성도 어떻게 돼? 95%입니다. 대답했어요. 다음 달이면 해상 시운전 들어갑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소용없겠네. 바이어가 없는데 뭐하러 완성해. 중단해. 중단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5년이 날아가요. 수조원 투자한 건데요.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자고? 관세 폭탄 맞은 배를 누가 사? 트럼프가 우릴 죽이기로 작정했어.
인정해. 이번엔 우리가 졌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사장님, 아직 안 졌어요. FLNG는 달라요. 이건 일반 선박이 아니거든요. 유일무이한 기술이에요. 미국도 유럽도 못 만들어요. 우리만 가능해요. 바이어들이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무이사가 비웃었습니다. 유일무이하면 뭐해? 비싸면 안 사. 중국이 싸게 만들면 그쪽으로 가. 현실을 봐. 화가 났어요. 중국은 못 만들어요. 기술이 없거든요. 극저온 제어 기술, 진동 억제 시스템, 안전 설계. 10년은 더 걸려요. 증명해봐. 사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바이어 한 명이라도 데려와. 계약서 들고 오면 프로젝트 계속한다. 못하면 중단이야. 알았지? 네. 대답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뉴스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상무님, 우리 프로젝트 어떻게 돼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계속한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포기 안 해. 바이어 찾을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눈치 보는데요. 누가 한국 배 사겠어요? 관세 폭탄 맞은 거요. 찾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 있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미국 눈치 덜 보는 데 있어. 컴퓨터를 켰습니다. 바이어 리스트를 열었어요. 지난 2년간 문의 온 곳들이었습니다. 천천히 훑어봤어요. 노르웨이는 포기했어요. 영국도 애매했고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은 다 미국 편이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잠비크요. 아프리카 동부 국가였어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0위권이래요. 하지만 육상시설이 없었습니다. 개발이 안 됐거든요. FLNG가 딱 필요한 곳이었어요. 6개월 전에 문의 왔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잠비크 에너지부요. 영어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한국조선소입니다. FLNG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은데요.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기억해요. 하지만 미국 관세 들었어요. 비싸질 거 아니에요? 비싸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관세 부담하겠어요. 가격 그대로 유지할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담당자가 놀란 목소리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필요하니까요. 대답했습니다.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에 FLNG가 필수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담당자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장관님께 보고할게요. 일주일 후에 답 드릴게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주세요. 끊었어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팀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상무님, 모잠비크요? 돈 있어요? 계약금 낼 수 있나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알아볼 거야. 대답했어요. 일단 관심 있다는 게 중요해. 문 열어놔야 들어갈 수 있어.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번엔 한국도 힘들 겁니다. 트럼프 관세는 치명적이에요. 중국이 시장 잠식할 거고요. 한국 조선소 절반은 문 닫을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조선소 영상이었어요. 거대한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어요.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한국보다 30% 싸요. 관세까지 없으니 경쟁이 안 됩니다. 한국은 끝났어요. TV를 껐습니다. 화가 났어요. 끝났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린 아직 안 졌어요. FLNG가 있어요. 세계 유일 기술이 있고요.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게 있어요. 증명해 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조선소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리해고 나온대. 절반 잘린대. 우리도 잘릴까? 불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했어요. 희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FLNG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도크에 누워 있었어요. 448m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압도적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게 맞나 싶었습니다. 5년간 수천 명이 매달렸어요. 이게 우리 자존심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소문 들었거든요. 프로젝트 중단될 거라는 거요. 한 용접공이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진짜 중단돼요? 우리 5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걱정스런 얼굴이었습니다. 중단 안 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이어 데려올 거야. 일주일만 기다려줘. 계속 작업해. 완성시켜야 해. 그래야 보여줄 수 있어. 용접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게요. 상무님이 그러시면 믿어요. 돌아가서 작업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모잠비크 에너지부였습니다. 열어봤어요. 장관님이 관심 있으시대요. 직접 한국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심장이 뛰었어요. 기회였습니다. 사장한테 보고했습니다. 모잠비크 에너지 장관이 옵니다. 다음 주에요. FLNG 보러요. 사장이 놀랐어요. 정말 빨리 움직이네. 준비해. 완벽하게 보여줘. 계약 따내야 해. 네.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자. FLNG 모든 장점 보여줄 거야. 기술, 경제성, 안전성. 완벽하게 설명해야 해. 모잠비크를 설득해야 한다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고 모형을 손봤어요.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 표지판 새로 달고 조명도 교체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했거든요.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도 못 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 안 했어요. 다 알았어요.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프레젠테이션 완성했고 현장도 준비됐습니다. 내일이면 모잠비크 장관이 와요.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살아있다는 걸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모잠비크 에너지 장관 일행이 도착했어요. 장관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모셔왔습니다. 차 안에서 장관이 물었어요. FLNG가 정말 바다 위에서 가스를 생산한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공장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가스를 뽑고 액화하고 저장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어요. 육상 시설 필요 없습니다. 장관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FLNG 이미지가 떴어요. 거대한 선체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FLNG입니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길이 448m, 폭 78m예요. 축구장 4개 크기죠. 무게는 60만 톤이고요. 모나코 2배 크기의 금속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관 일행이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스 채취 설비, 액화 공정 설비, 저장 탱크, 선적 시설.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지상 공장을 통째로 바다 위에 올린 겁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FLNG 내부 구조가 3차원으로 펼쳐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포인터를 움직였어요. 해저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요. FLNG로 들어와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 다음 액화 공정을 거쳐요. 영하 163도까지 냉각시킵니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하 163도요? 바다 위에서요? 어떻게 그런 급저온을 유지해요? 파도 치고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기술의 차이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했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20년간 실패한 이유죠. 급저온과 진동을 동시에 제어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해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배관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 특허 기술이에요. 설명했어요. 이중 격리 배관 시스템입니다. 안쪽 파이프는 급저온 가스가 흐르고요. 바깥쪽 파이프는 단열재와 진동 흡수재로 쌓여 있어요. 배 전체가 흔들려도 내부는 안정적이죠. 게다가요. 계속 말했습니다.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도 있어요. 센서가 실시간으로 파도를 감지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상쇄시키죠. 마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처럼요. 선체는 흔들려도 내부 공정은 안정적이에요.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놀랍네요. 그런 기술이 가능했어요? 누가 개발했죠? 우리 팀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5년간 개발했어요. 실패도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포기 안 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못하나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조선업 강국이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못해요. 기술 격차가 10년은 돼요. 극저온 소재 기술, 용접 기술, 제어 시스템. 모든 게 부족해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왜죠? 장관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 거예요? 경험입니다. 대답했어요. 우리는 40년간 LNG 운반선을 만들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70%죠. 급저온 기술을 축적한 겁니다. 그 경험이 FLNG로 이어진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어요. 경험이 기술이 되는구나. 영상을 더 보여줬습니다. FLNG가 바다 한가운데서 가동되는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선체가 파도를 헤치며 서 있었습니다. 장엄했어요. 생산 능력은 어떻게 돼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연간 350만 톤입니다. 대답했어요. 중형 LNG 운반선 50척 분량이에요. 모잠비크 전체 천연가스 수출량의 30%를 커버할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죠. 가격은요?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3조 6천억 원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비싸죠. 하지만 육상 시설보다 싸요. 육상 플랜트 짓고 파이프라인 깔고 하면 5조 원 들어요. FNLG는 그것보다 싸고 빨라요. 1년이면 가동 가능해요. 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육상 시설은 3년 걸리죠? 건설비도 많이 들고요. FLNG가 경제적이네요. 관심 생겨요. 실물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어섰어요. 지금 가시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크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장관 일행이 멈춰 섰습니다. 압도당한 거예요. 눈앞에 거대한 선체가 누워 있었거든요. 448m요. 끝이 안 보였어요. 이게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관이 입을 벌린 채 올려다봤어요. 이게 배예요? 도시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웃었습니다. 바다 위의 도시예요. 가까이 가보시죠. 앞으로 걸었습니다. 선체 옆에 섰습니다. 철판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장관도 손을 댔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바다 위에 뜬다고요? 물 위에서 공장이 돌아가고요? 네. 대답했어요. 다음 달 시운전 들어갑니다.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말했어요. 승강기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도착했어요. 넓었습니다. 사방이 금속이었어요. 배관, 밸브, 탱크. 복잡한 구조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어요. 여기가 액화공정구역입니다. 안내했어요. 가스가 여기서 냉각돼요. 영하 163도까지요. 저 탱크들이 액화가스를 저장하고요. 용량이 17만 세제곱미터예요. LNG 운반선 2척 분량이죠. 장관이 탱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저쪽이 선적 설비예요. 계속 안내했습니다. LNG 운반선이 옆에 붙으면 호스로 연결해서 실어요. 한 번에 10만 톤 실을 수 있어요. 6시간 걸리고요. 전자동이라 인력 거의 안 들어가요. 장관이 감탄했어요. 효율적이네요. 제어실로 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가득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진동. 모든 게 모니터링 됐어요. 여기서 전체를 제어합니다.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이 최적 운전 조건을 계산해요. 사람은 감독만 하죠. 인력은 얼마나 필요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100명입니다. 대답했어요. 육상 플랜트는 300명 필요한데 FLNG는 100명이면 돼요. 자동화가 잘 돼 있거든요. 인건비도 아끼고 효율도 높아요. 장관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안전은 어떻게 보장해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중 안전 시스템이 있어요. 대답했어요. 첫째, 가스 누출 감지 센서가 400개 설치돼 있어요. 둘째, 자동 소화 시스템이요. 셋째, 긴급 차단 밸브가 모든 구역에 있고요. 넷째, 대피 시스템까지 완벽해요. 사고 나면요? 장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인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구명정이 10척 있어요. 대답했어요. 전원 30분 안에 대피 가능해요. 헬리콥터 착륙장도 있고요. 게다가 가장 가까운 육지랑 실시간 통신돼요.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도 완벽합니다. 장관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이랑 작은 목소리로 상의했어요. 긴장됐습니다. 결정이 날 것 같았거든요. 손에 땀이 났어요. 제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조선소 전체가 걸려 있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무님, 인상적이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죠? 물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관세요. 트럼프가 압박하는데 괜찮겠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관세는 우리가 부담할게요. 가격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모잠비크는 손에 없어요. 장관이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당신들 손해 아니에요? 우리 투자예요. 대답했어요. 모잠비크 성공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올 거예요. 첫 고객이 중요해요. 장관이 웃었습니다. 당신 대단하네요. 사업가가 아니라 도박꾼 같아요. 웃으며 말했어요. 도박이 아니에요. 확신이죠. FLNG는 성공할 겁니다. 세계가 인정할 거고요. 모잠비크가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계약하죠.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물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장관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모잠비크는 당신을 믿어요. 한국 기술을 믿고요. 함께 성공합시다. 악수했습니다. 단단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장한테 보고했어요. 계약 따냈습니다. 모잠비크가 FLNG 한 척 발주해요.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해냈어? 네. 웃으며 대답했어요. 증명했습니다. FLNG가 통한다는 걸요. 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회사 살렸어. 조선소 전체를 살린 거야.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한 거예요. 5년간 포기 안 한 기술자들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 함께 한 거지. 팀원들한테 알렸습니다. 계약 따냈다고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상무님 최고예요. 소리쳤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살았어요. 기뻐 날뛰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보람을 느꼈어요. 현장으로 갔습니다. 작업자들한테 알렸어요. 프로젝트 계속한다. 바이어 찾았어. 모잠비크가 산대. 작업자들이 박수쳤습니다. 용접공이 다가와서 악수했어요. 상무님 말 믿었어요. 역시 해내시네요.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반겼어요. 뉴스 봤어. 대단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살렸어. 다 같이 한 거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FLNG 성공시켜야 해. 세계한테 보여줘야 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이겼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이긴 거예요. 기술로요. 한국 기술로요. 자랑스러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습니다. FLNG를 완성하고 세계에 증명하는 거요. 모잠비크 계약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FLNG 완성까지 석 달이 남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검증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영하 163도 극저온 용접이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극저온 실험실로 갔습니다. 용접팀이 밤새 작업하고 있었어요. 박 차장이 저를 봤습니다. 상무님, 또 실패했어요. 이번이 12번째예요. 용접부에 미세균열이 생겨요. 극저온에서 버티질 못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시편을 확인했어요.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정말 균열이 보였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극저온 가스가 새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폭발 위험이 있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생각했습니다. 재료는 최고급이었어요. 용접봉도 특수 제작했고요. 온도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균열이 생기죠? 뭔가 놓치고 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 사례를 찾아봤어요.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같은 문제로 고생했대요. 어떤 회사는 10년 연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포기하고 프로젝트를 접었어요. 극저온 용접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죠. 그래서 FLNG를 못 만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잠비크랑 계약했거든요. 석 달 안에 완성해야 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논문을 읽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쳤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해결 못했어요.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사장이 매일 독촉했어요. 언제 해결돼? 시간 없어. 빨리 해. 스트레스였습니다. 팀원들도 지쳐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혼자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재료? 아니요. 온도? 아니요. 속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죠?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 번뜩 떠올랐습니다. 냉각 속도요. 용접 후 냉각되는 속도가 문제였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급격하게 식으니까 내부 응력이 생긴 겁니다. 그게 균열로 이어진 거죠. 천천히 식혀야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극저온 환경에서 천천히 식히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열이요. 용접 전에 주변을 미리 데우는 겁니다. 그럼 온도 차이가 줄어들어요. 냉각도 천천히 되고요.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박 차장을 불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와. 새로운 방법 시도해 볼 거야. 다음 날 실험했습니다. 용접 부위 주변을 100도까지 예열했어요. 그리고 용접했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게요. 조심스럽게요. 끝나고 천천히 식혔어요. 단열재로 감싸서요. 6시간 걸렸습니다.
시편을 꺼냈어요.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떨렸어요. 제발 성공했으면 싶었습니다. 확대했어요. 균열을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더 확대했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소리쳤어요. 됐어. 드디어 됐어. 박 차장이 달려왔어요. 정말요? 확인했습니다. 정말 균열이 없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열이야. 대답했어요. 온도 차이를 줄인 거지. 간단했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거야.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재현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10번 더 실험했어요. 모두 성공했습니다. 균열이 하나도 없었어요. 확실했어요. 답을 찾은 겁니다. 극저온 용접 문제를 해결한 거죠. 사장한테 보고했습니다. 극저온 용접 성공했습니다. 재현성도 확인했어요. 이제 양산 가능해요. 사장이 기뻐했어요. 잘했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잖아. 이제 완성할 수 있겠네. 빨리 진행해.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작업자들을 교육했어요. 예열 방법, 용접 속도, 냉각 과정.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어요. 기존 방식이랑 달랐거든요. 하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품질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작업했습니다. FLNG 핵심 배관을 용접했어요. 전부 극저온 사양이었습니다. 수백 군데를 용접했어요. 모두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안전하게 극저온 가스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를 초청했어요. 검증받으려고요. 노르웨이 선급협회 검사관이 왔습니다. 경력 30년 베테랑이었어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극저온 용접을 해결했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직접 봐야겠어요.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용접부를 보여줬어요. 검사관이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초음파 검사도 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긴장됐어요. 합격해야 했거든요. 검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네요. 균열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해요. 어떻게 한 거죠? 미국도 유럽도 실패했는데요. 예열입니다. 설명했어요. 온도 차이를 줄였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죠. 검사관이 웃었어요. 간단하다고요? 20년간 세계가 못 푼 문제를 당신들이 풀었어요. 대단해요. 한국 기술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인정합니다. 합격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다음은 진동 제어였습니다. 바다 위에선 파도 때문에 흔들려요. 하지만 극저온 공정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불안정해져요.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했어요.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파도를 감지해요. 인공지능이 계산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요.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론은 간단했지만 실제 구현은 어려웠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컴퓨터로요. 가상 파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렸어요. 파도보다 늦게 대응했습니다. 개선했어요.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센서를 늘렸습니다. 석 달 후 완성됐어요. 실험용 플랫폼에 설치했습니다. 바다에 띄워서 테스트했어요. 파도가 쳤습니다. 플랫폼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내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이 90% 감소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덜란드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당신들 진동 제어 시스템 팔 생각 없어요? 우리가 사고 싶어요. 가격 얼마예요? 놀라웠습니다. 우리 기술을 사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직 안 팔아요. 대답했어요. FLNG 완성하고 검증 끝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네덜란드 회사가 아쉬워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우리가 최고가 줄게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요.
마지막 난관은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했어요. 가스 누출 감지, 자동 소화, 긴급 차단.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400개 센서를 설치했어요. 곳곳에요. 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했습니다. 기준치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요. 동시에 환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2초 안에 처리됐어요. 자동 소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물 분무 방식이었어요. 화재 감지되면 즉시 작동했습니다. 30초 안에 진압 가능했어요. 실제 화재 테스트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꺼졌어요. 안전했습니다. 긴급 차단 시스템이 제일 중요했어요. 사고 나면 모든 밸브를 닫아야 합니다.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3초 안에 완료돼야 했어요. 늦으면 폭발이었습니다. 수백 번 테스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국제 안전 인증을 받았어요. DMV였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이죠. 검사관이 왔어요. 일주일간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꼼꼼했어요. 까다로웠고요. 하지만 통과했어요. 합격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급저온 용접, 진동 제어, 안전 시스템. 모든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걸 우리가 해낸 겁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해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였어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수고했어.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세계가 20년간 못 푼 걸 5년 만에 풀었어. 대단해. 자랑스러워. 박수쳤습니다. 팀원들도 박수쳤어요. 환호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을 증명했지만 실전이 남았어요. 바다 위에서 실제로 가동해야 했습니다. 성공해야 세계가 인정해요. 다음 달 시운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지만 기대됐어요. 보여줄 준비가 됐으니까요. FLNG 완성됐습니다. 448m 거대한 선체가 마침내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진수식 날이었습니다. 모잠비크 장관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대통령도 함께였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샴페인 병을 깼어요.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FLNG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장엄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천 명이 환호했어요. 모잠비크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미래를 바꿨어요.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우리 꿈이죠. 천연가스로 나라를 발전시킬 겁니다. 한국에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5년 고생이 보람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걸 해냈거든요. 세계가 놀랐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다고요. FLNG를 완성했다고요. 언론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미국과 유럽이 실패한 걸요. 경험입니다. 대답했어요. 우리는 40년간 LNG 운반선을 만들었어요. 극저온 기술을 축적했죠. 그게 바탕이 됐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도 왔어요. 다른 나라도 관심 있나요? 많아요. 대답했어요. 중동에서 문의 왔고요. 동남아시아도 관심 보여요. 아프리카는 여러 나라가 검토 중이에요. 수요가 많습니다. 기자가 놀랐어요. 벌써요?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FLNG를 공해상으로 끌고 나갔어요. 목표 지점에 고정했습니다. 해저 파이프를 연결했어요.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이 가동됐어요. 액화 설비가 돌아갔습니다. 영하 163도로 냉각됐어요. 제어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떴어요. 온도, 압력, 유량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진동도 안정적이었어요. 능동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쳤지만 내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했습니다. 24시간 가동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48시간, 72시간. 계속 돌렸어요. 일주일 내내 가동했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액화가스가 탱크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이 시작된 겁니다. 성공이었어요.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최종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항목을 점검했어요. 안전, 성능, 효율. 꼼꼼했습니다. 3일 걸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 가능했어요. 그때부터 전화가 터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문의가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였습니다. FLNG 세척 발주하고 싶어요. 가격 견적 주세요. 놀라웠습니다. 세척이요? 한꺼번에요? 카타르도 연락 왔어요. 우리도 관심 있어요. 2척 필요해요. 논의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남아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FLNG를 원했어요. 한국 기술을요. 영업팀이 정신없었습니다. 상담이 밀려들었어요. 견적 요청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처리가 안 됐어요. 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해. 도크를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하자.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투자를 결정했어요. 조원을 들여서 생산시설을 2배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내척 건조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인력도 2,000명 충원했습니다. 전국에서 기술자들이 몰려왔어요. 거제도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네덜란드 쉘이었습니다. 협력하고 싶어요. 기술 라이선스 계약 가능한가요? 우리 프로젝트에 FLNG를 쓰고 싶어요. 거대 기업이 한국 기술을 원한 겁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라이선스를 줄 건가요?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아요? 우리 기술인데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주되 비싸게 받자. 로열티를 확실히 챙기는 거야. 기술료로 벌 수 있어. 협상을 시작했어요. 쉘이랑요. 치열했습니다. 가격을 놓고 싸웠어요. 결국 합의했습니다. 척당 200억 원 로열티였어요. 쉘이 FLNG 10척 계획이래요. 2천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술료만으로요. 다른 회사들도 라이선스를 원했어요. 프랑스 토탈, 영국 BP, 거대 석유 회사들이었습니다.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료가 쏟아졌어요. 조선소가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 10척 중 6척을 한국이 독점했어요. 나머지는 라이선스였습니다. 결국 전부 한국 기술이었어요. FLNG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독과점이었죠. 중국도 일본도 못 따라왔어요. 기술 격차가 컸거든요. 중국 조선소가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FLNG 건조를 시작했대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극저온 용접에서 막혔습니다. 균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한국한테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어요. 핵심 기술은 안 팔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쓰비시가 도전했지만 진동 제어에서 실패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안정성을 못 잡았어요.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을 쓰겠다고 했어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FLNG 시장 석권. 세계 조선업 판도 바뀌었다. 기술 강국 입증.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해낸 겁니다. 트럼프 관세를 이기고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거제도 조선소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이 견학 왔어요. FLNG를 보러요. 한국 기술을 배우러요. 매주 수백 명이 방문했습니다. 바쁘게 안내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기술을요. 한 독일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놀라워요. 20년간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해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포기 안 했어요.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도 놀랐습니다. 진동 제어 시스템이 예술이에요. 우리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당신들 천재 아니에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재 아니에요. 그냥 포기 안 한 거죠. 수백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어떻게 이겼어요? 무서웠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망할 뻔했죠. 하지만 기술이 있었어요. 세계 유일 기술이요. 그게 우릴 살렸어요. 기술이 최고 무기예요. 저녁에 팀원들이랑 회식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상무님 덕분이에요.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포기 안 하셔서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너희 덕분이야. 밤새 일한 너희가 영웅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맞았어요. 뉴스 봤어. 세계가 당신 기술 원한대. 대단해. 다 같이 한 거야. 제가 말했어요. 조선소 전체가 해낸 거지. 하지만 뿌듯해. 한국 기술을 증명했으니까.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트럼프 관세를 이기고 세계를 장악했구나. 기술로요. 한국 기술로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세계 1등이 될 때까지요.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폭격기 B-21을 공개하는 날이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집중했어요. 스텔스 폭격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래요. 2조 원 들였대요. 미국의 자랑이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세계 최강 무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미국이 하늘을 지배합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카메라가 폭격기를 비췄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날렵했습니다. CNN 해설자가 말했어요. 2조 원짜리 폭격기예요. 인류 최고 기술의 집합체죠. 레이더에 안 잡혀요. 적국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미국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도 행사가 있었어요. FLNG 2호기 진수식이요. 조용했어요. 미국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어요. 두 번째 성공이었거든요. 기술이 검증된 겁니다. 모잠비크 대통령이 또 왔어요. 이번에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함께였습니다. 아프리카 양대 산유국이었어요. 나이지리아도 FLNG를 주문했거든요. 두 척이요. 계약 규모가 7조 원이었습니다. 진수식이 시작됐어요. 샴페인을 깼습니다. FLNG 2호기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미국 행사랑 대조적이었어요. 우리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미국이 폭격기 공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대답했어요. 훌륭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요. 폭격기가 아니라 FLNG를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교하면 어때요? 가치로요. 대답했어요. 폭격기는 2조 원이래요. 우리 FLNG는 3조 6천억이에요. 가격으론 우리가 비싸죠. 하지만 폭격기는 파괴해요. FLNG는 창조해요. 에너지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나요? 계속 말했어요. 전쟁 무기요? 아니면 평화 기술이요? 저는 후자가 더 의미 있다고 봐요. 세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내일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다음 날 신문이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이었어요. 폭격기 대 FLNG, 파괴 대 창조.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은 하늘을 지배했지만 한국은 바다를 지배했다. 폭격기는 전쟁 도구지만 FLNG는 평화 기술이다. 어느 것이 인류에 더 도움이 될까? 질문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비슷했어요. 2조 대 3조 6천억. 그러나 가치는 반대다. 제목이었습니다. 폭격기는 일회성이다. 한 번 쓰면 끝이다. FLNG는 30년 쓴다. 매년 에너지를 생산한다. 경제적 가치가 비교 불가다. 분석이었어요. 독일 슈피겔도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선택, 전쟁이 아닌 평화. 제목이었어요. 한국은 무기 대신 에너지를 택했다. 파괴 대신 창조를 선택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다. 찬사였습니다. 미국 언론도 반응했어요. 뉴욕 타임스였습니다. 한국 FLNG, 미국 폭격기 능가할까? 제목이었어요. 군사적으론 폭격기가 우위다. 하지만 경제적으론 FLNG가 압도한다. 향후 10년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전망이었습니다. CNN도 특집 방송을 했어요.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비교예요. 말했어요. 미국은 군사 강국이에요. 폭격기로 증명했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 강국이에요. FLNG로 보여줬어요. 21세기는 기술의 시대예요. 한국이 앞서가는 겁니다. 백악관이 불편해했습니다. 언론이 한국을 칭찬하니까요.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어요. 폭격기랑 FLNG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안보를 지켜요. 한국은 경제를 키우고요. 둘 다 중요해요.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어요. 소셜 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한국이 멋있어. 평화 기술 최고야. FLNG가 미래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젊은 세대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폭격기보다 FLNG가 낫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월스트리트였어요. 한국 조선주를 샀습니다. 주가가 치솟았어요. 한국 조선소 주식이 20%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 방산주는 정체됐어요. 시장이 판단한 겁니다. 한국 기술이 더 가치 있다고요. 유럽 투자사도 한국에 돈을 댔어요. 조선소 증설에 투자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왔어요. 생산 능력을 더 늘렸습니다. 동시에 6척 건조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세계 수요를 감당하려면 필요했거든요. 중동 왕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왕자였어요. FLNG를 보러 왔어요.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감탄했어요. 놀랍네요. 바다 위의 도시예요. 이게 정말 가능해요? 믿을 수 없어요. 가능합니다. 대답했어요. 이미 2척이 가동 중이에요. 성공적이고요. 왕자님 나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우디는 천연가스 풍부하잖아요.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해요. 5척 주문하고 싶어요. 논의합시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랑요. 5척에 18조 원이었어요. 역대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사장이 기뻐 날뛰었어요. 해냈어. 대박이야. 18조야. 회사가 살았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도 환호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조선소 사우디와 18조 계약. FLNG 5척 수주. 역대 최대 규모.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를 이긴 거였거든요. 비교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폭격기 한 대 2조 원. 한국 FLNG 5척 18조 원. 미국은 폭격기 10대 팔아요. 20조 원이죠. 한국은 FLNG 5척만 팔았는데 18조예요. 효율이 비슷해요. 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폭격기는 파괴, FLNG는 창조. 분석이었습니다. 외국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 존경해요. 무기 만드는 대신 에너지 만들어요.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배워야 해요. 폭격기보다 기술에 투자하라고요. 여론이 한국 편이었습니다.
백악관이 또 반응했어요.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폭격기는 안보 자산이에요. FLNG랑 비교 불가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켜요. 한국도 우리 덕분에 안전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방어적이었어요. 자존심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에 더 몰렸습니다. 기술 투자가 늘어났어요. 조선소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가 화랑이었습니다. 철강, 기계, 전자. 모든 게 올라갔어요. 한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무색해졌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진 겁니다. 압박이 기회가 됐어요. 위기를 기술로 극복한 거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어요. 한국은 다르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6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밤을 밝혔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나라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미국은 하늘을 지배했어요. 폭격기로요.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FLNG로요.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세계가 답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모잠비크 FLNG가 완공됐어요. 현지 해역에 설치됐습니다. 시운전도 끝났어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개소식이 열렸어요. 모잠비크 대통령이 직접 주최했습니다. 초청장이 왔어요. 저한테요. 김 상무님을 모잠비크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꼭 와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친필 서명이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제도에서 모잠비크까지 10,000km였어요. 15시간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갔어요. 우리 작품을 보고 싶었거든요. 실제 바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놀랐어요. 국가 원수가 마중을 나온 겁니다. 악수했어요. 환영합니다. 김 상무님.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영웅이에요. 모잠비크를 바꿔줬어요. 과찬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최고급이었어요. 대통령이 준비한 거래요. 쉬라고 했습니다. 내일 현장 가자고요. 그날 밤 창밖을 봤어요. 모잠비크 야경이 보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불빛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FLNG가 에너지를 생산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헬기를 탔습니다. 현장으로 갔어요. 30분 날아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거대한 선체가요. FLNG였어요. 448m 금속 도시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였습니다. 거제도에서 만들어서 10,000km 끌고 온 거요. 이제 모잠비크 바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5년 고생이 보람 있었어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갑판 위였어요. 내렸어요. 모잠비크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교육하고 있었어요.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하는 거요. 제어실로 갔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데이터가 떴습니다. 생산량, 온도, 압력. 모두 정상이었어요. 하루만 톤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요. 모잠비크 수출의 30%였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현지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완벽해요. 문제 없어요. 석 달간 무사고예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요. 모잠비크 직원들이 빨리 배우고 있어요. 곧 자립 가능할 거예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요.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갑판에 단상이 설치됐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모잠비크 정부 인사, 외국 사절, 언론. 다들 왔어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모잠비크가 에너지 수출국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모잠비크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우리는 가난했어요. 자원은 있었지만 기술이 없었죠. 개발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도와줬어요. FLNG를 만들어줬죠.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천연가스를 팔 거예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벌 거예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도로를 만들 거예요. 국민을 먹여 살릴 거예요. 모두 한국 덕분이에요. 김 상무님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모두 일어나 박수 쳤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우리 기술이 나라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가난을 퇴치하고 있었어요.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올라갔어요. 훈장을 걸어줬습니다. 모잠비크 최고 민간 훈장이래요. 당신은 우리 은인이에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도 김 상무님도요. 고마워요. 악수했습니다. 꽉 잡았어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영광이에요. 모잠비크를 도울 수 있어서요.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기술자 수천 명이 함께 만든 거예요. 5년간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영웅이에요. 박수를 그들한테 보내주세요. 개소식 후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사절들이 왔어요. 탄자니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김 상무님, 우리도 FLNG 원해요. 탄자니아도 천연가스 있어요. 개발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대답했어요. 한국이 도와드릴게요. FLNG뿐 아니라 기술 이전도 할 수 있어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하게요. 그게 진짜 도움이에요. 대통령이 감사해했습니다. 고마워요. 계약하고 싶어요. 케냐 장관도 왔어요. 우리는 지열 발전하려고 해요. 한국 기술 필요해요. 협력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답했어요. 한국은 지열 기술도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아프리카 발전을 원해요. 함께 성장해요. 만찬이 끝나고 대통령이랑 단둘이 얘기했습니다. 김 상무님, 한국은 특별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릴 무시해요. 가난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존중해줘요. 동등하게 대해줘요. 왜 그런가요? 우리도 가난했으니까요. 대답했어요. 50년 전엔 모잠비크랑 비슷했어요. 전쟁 겪었고 가난했죠. 하지만 기술로 일어섰어요. 그 경험을 아니까 모잠비크 마음을 알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대통령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한국은 진짜 친구예요. 형제 같아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거예요. 한국이 우릴 도와줬다고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모잠비크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배워요. 모잠비크 직원이 따라했어요. 잘하네요. 한국 기술자가 칭찬했습니다. 한 모잠비크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감사해요. 상무님. 저는 실업자였어요. 일자리가 없었죠. 근데 FLNG가 오면서 일자리가 생겼어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기술을요. 미래가 보여요. 고마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배워요. 당신이 모잠비크 미래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뭘까요? 단순히 배를 판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판 겁니다. 희망을요. 가난한 나라한테 일어설 기회를 준 거죠. 기술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모잠비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남았어요. FLNG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돈을 벌고 나라를 바꾸고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귀국길이었어요. 15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생각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요. 모잠비크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기술로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마중 나왔어요. 아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모잠비크? 좋았어. 대답했어요. 우리 기술이 나라를 바꾸고 있더라. 아빠 자랑스러워.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커서 아빠처럼 할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보람 있었거든요. 훈장을 꺼냈어요. 모잠비크 훈장이요. 빛났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에요.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거요. 한 나라를 도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FLNG가 열척 가동되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생산량이 목표를 초과했어요. 사고도 없었고요. 한국 기술이 증명된 겁니다. 그때 미국이 또 움직였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재언급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불공정하다고 했어요. 추가 관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백악관을 찾아갔어요.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석유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관세 반대한다고 했어요. 한국 FLNG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싶다고요. 백악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물었대요. 왜 한국 걸 사야 하나? 미국 기업한테 주문하면 되잖아. 엑슨모빌 회장이 대답했대요. 미국 기업은 못 만들어요. 기술이 없어요. 한국만 가능해요.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가 화를 냈대요. 말도 안 돼. 미국이 기술 최강국인데 FLNG 못 만들 리 없어. 만들어. 회장이 말했대요. 20년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극저온 제어가 안 돼요. 한국이 해결했어요. 우리는 못해요. 관세 매기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물었대요. 우리가 손해예요. 회장이 대답했대요. 프로젝트를 못해요. 경쟁국한테 밀려요. 유럽이나 중동 기업들이 한국 FLNG 쓸 거예요. 우리만 뒤처져요. 국익에 해가 돼요. 결국 백악관이 후퇴했습니다. 추가 관세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조선업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어요. 미국 기업들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한국 관세 철회. 미국 기업들 반발로 후퇴. 한국 FLNG 기술 인정.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기술로요. 미국을 굴복시킨 거였어요. CNN이 분석 방송을 했어요.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해요. 말했어요.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되려 한국이 강해졌어요. FLNG 개발했고 세계 시장 장악했어요.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의존해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어요. 기술의 힘이에요. 관세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기술은 영구적이죠. 한국이 기술로 이긴 겁니다. 미국은 배워야 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기술로 경쟁해야 한다고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엑슨모빌이었어요. FLNG 3척 주문하고 싶어요.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가격 얘기해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환영해요. 좋은 가격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기술 존중해 주세요. 한국을 동등하게 대해 주세요. 일방적 압박 그만하세요. 그럼 협력할게요.
엑슨모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인정해요. 한국 기술 대단해요. 존중할게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척에 10조 원이었어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술을 산 겁니다. 역사적이었어요. 과거엔 한국이 미국 기술을 샀죠. 이제는 반대였어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사는 거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쉐브론도 왔어요. 우리도 원해요. 두 척이요. 코노코필립스도 왔습니다. 한 척 주문할게요. 미국 빅3가 모두 한국 고객이 된 겁니다. 놀라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백악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협력 강화하겠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 구축할 것이다. 관세는 철회한다. 후퇴를 인정한 겁니다. 체면을 구기면서도 발표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미국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였어요. 트럼프 무역 전쟁 실패. 한국한테 졌다. 관세로 이길 수 없다. 기술이 답이다.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날카로웠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정면 비판했어요. 뉴욕타임스도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역습, 기술로 미국 이겼다. 제목이었어요. 트럼프가 관세 무기로 한국 공격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맞섰다. FLNG를 개발했고 세계를 장악했다.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의존한다. 완벽한 역전이다. 분석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어요. 한국 대단해, 기술이 최고야, 트럼프 망신당했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네티즌들도 한국 편이었어요. 트럼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관세 말고 기술 개발하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무역 정책 검증이었어요. 야당이 공격했습니다. 관세가 뭐 했어요? 한국 안 죽었어요. 오히려 강해졌어요. 미국만 손해봤어요. 기업들 피해 입었고요. 정책 실패 인정하세요. 여당도 균열이 생겼어요. 온건파가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에요.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은 친구예요. 협력해야지 압박하면 안 돼요. 정책 수정해야 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물러섰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겠다. 관세는 잘못됐다. 인정한다. 앞으로 기술 협력 강화할 것이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후퇴였어요. 실질적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한국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조선주가 30% 올랐어요. 관련주도 다 올랐습니다. 시장이 환호했어요. 한국 승리를 축하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기술에 베팅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가 북적였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전 세계에서요. 1년치 물량이 이미 찼습니다. 2년치도 거의 찼어요. 생산 능력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추가 투자한다. 2조 원 들여서 도크 2개 더 짓는다. 동시에 열척 건조 가능하게 만든다. 고용도 늘린다. 5천 명 뽑는다. 거제도 전체가 환호했어요. 일자리가 쏟아진 겁니다. 젊은이들이 지원했습니다. 조선소예요. 과거엔 기피했어요. 힘들고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첨단 기술 산업이 됐거든요. 자랑스러운 직장이었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어요. 외국 기술자들도 왔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러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FLNG 기술을 가르쳤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한국이 교육 허브가 된 겁니다. 저는 강사로 나섰어요. 외국 기술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극저온 용접, 진동 제어, 안전 시스템. 핵심 기술을요.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도 많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흡수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한 미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포기 안 했어요. 대답했어요.
수백 번 실패했지만 계속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래요. 불가능을 모르죠.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미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존경해요. 상무님. 한국 기술자들을요. 트럼프가 무시했지만 당신들이 증명했어요. 기술이 최고 무기라는 걸요. 배워갈게요. 미국 돌아가서 전파할게요. 그날 밤 바다를 봤습니다. FLNG들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열척이 동시에 일하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요. 우리 기술이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트럼프를 이겼구나 싶었습니다. 관세가 아니라 기술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FLNG가 20척 가동되고 있었어요. 세계 점유율 70%였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독주하고 있었어요. 조선소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작년 10조 원이었어요. 올해는 30조 원 전망이었습니다. 3배 증가요. 순이익도 5조 원 넘었어요. 세계 인류 기업이 된 겁니다. 직원들 보너스가 1,000만 원씩 나왔어요. 정부가 포상했습니다. 국가산업발전 공로상이요. 대통령이 직접 시상했어요. 사장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은 기술자들 거예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천 명이 밤낮 없이 일한 결과예요. 이 상은 그들 것입니다. 저도 포상을 받았어요. 과학기술 훈장이었습니다. 청와대 행사였어요.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걸어줬어요. 김 상무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빛냈어요. 고마워요. 악수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팀워크예요.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수천 명이 함께해서 가능했죠.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트럼프 관세가 오히려 도움됐나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대답했어요. 압박이 동기가 됐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야 했거든요. 기술 개발에 몰두했고 성공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미래 계획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계속 발전할 거예요. 대답했어요. FLNG 성능을 더 높이고 가격을 낮출 거예요. 더 많은 나라가 쓸 수 있게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눌 겁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국제학회가 열렸습니다. 해양공학학회요. 한국에서요. 세계 학자들이 모였어요. FLNG를 보러 왔습니다. 현장 견학을 갔어요. 모두 감탄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기술이에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학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요. FLNG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극저온 용접, 진동 제어, 안전 시스템. 실패와 성공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솔직했어요. 우리도 수백 번 실패했다고 했어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기술 이전 가능한가요? 한 학자가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평화적 목적으로만 써야 해요.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요. 그럼 기꺼이 나눌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어나서 쳤어요. 이게 진짜 기술 강국이에요.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독점하지 않고 나눠요. 세계 발전을 원하는 거죠. 한국 존경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각국 학자들이랑 얘기했어요. 노르웨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놀라워요. 50년 전엔 가난했잖아요. 지금은 기술 선진국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죠? 교육이에요. 대답했어요. 한국은 교육에 투자했어요. 기술자를 키웠죠.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요.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요. 그게 한국 경쟁력이에요. 독일 교수가 거들었어요. 문화도 중요해요. 한국은 협력 문화가 있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팀워크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해내요. FLNG처럼요.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요. 그게 힘이에요. 다음 날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FLNG 20호기 진수식이요. 20번째였어요.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래요. 한국 조선업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샴페인을 깼습니다. 대통령이요. FLNG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만 명이 환호했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이겼어요. 트럼프 관세를 극복했죠. FLNG로 세계를 장악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죠. 우리는 돈이 아닌 기술로 세상을 뒤집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폭격기 아닌 FLNG로 세계를 바꿨어요. 파괴가 아닌 창조로 인정받았죠. 이게 한국 방식이에요. 평화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좋은 기술 개발할 거예요. 더 많은 나라 도울 거고요.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이끌 겁니다. 믿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도크들이 가득했어요. FLNG 열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한 젊은 용접공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어요. 힘들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세계 최고 기술 만드는 거잖아요. 이 일이 좋아요. 미래가 보여요. 바다를 봤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FLNG들이 떠 있었어요. 멀리서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요. 우리 기술이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었어요.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바람에요. 아름다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싶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린 돈이 아닌 기술로 세상을 뒤집었어요. 말했어요. 관세가 아닌 창조로 이겼어요. 파괴가 아닌 평화로 세계를 얻었죠. 이게 한국이에요. 작지만 강한 나라요.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미국은 하늘을 지배했어요. 폭격기로요.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FLNG로요.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세계가 답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평화 기술이라고요. 창조라고요. 내일도 일할 겁니다. 더 좋은 기술 만들 거예요. 세계를 더 밝힐 겁니다. 한국 기술로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기술 강국으로서요.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서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요.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우리도 저 별처럼 빛날 겁니다. 오래오래요. 기술로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요. 한국, 바다 위에서 미래를 띄우다. 그게 우리 이야기였습니다.